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의 합리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돌아보는 부산 소식.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체인지 부산이 전하는 1월 마지막 주 부산 소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찍었는데 두 번 하려니 네. 같은 거. 음성이 하나도 안 나와서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명이 없습니다. 예. 서울에 가 있어서. 서울 갔나요? 네, 기자회견. 예. 오늘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입니다. 예. 먼저 오늘 찍고 있는 날짜가 2월 3일이라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도 좀 덧붙여서 빨리 소식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신으로 지난주에 북구청장이 또 해야 되네. 북구청 안에다가 전용 숙dum 시술방을 예, 차렸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자기 돈으로 다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 안에 자기 개인 숙dum 시술방을 차렸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공무원들 그리고 민원인들, 구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좀 있었고요. 근데 한 4.5평 정도로 차렸는데 자신만 출입할 수 있도록 또 잠금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안에 보면 한의원 치료실처럼 되어 있고요. 고깃집에 한풍기 같은 한풍기가 있었고 수백 개의 숙등, 침대, 자욕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술방 안에는 땅바닥에 막 뜸에 그을린 흔적들이 보이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철거는 했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이제 왜 사과는 안 한 거예요? 사과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국제신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이어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마 업무 시간에 이용 안 했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업무 시간에 이용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공공간에 자기 개인 방을 뭐 잠시 휴식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뭐 약간 간이 침대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가도하게 되면 그리고 아니, 이렇게 예. 정상적이면 구청장이면 구청장실에 무슨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맞죠. 예. 라꾸 뭐 그렇게 해서 잠시 쉰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봐도 저는 이것도 너무 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럴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허가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 된다니까. 근데 이분이 건설업 종사자였어요 이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기억해 보세요. 지방 의원들 출마자들한테 시험을 치겠다고 그렇죠. 소양을 높인다고 시험까지 쳤던 그 당시에 후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시험 통과했나요? 네, 통과했으니까 북구청장이 됐죠. 예. 어쨌든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럽고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을 제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각 당에서 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힘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예. 두 번째 단신은 손현보 꼴통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도 역시 부끄러운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편의로 유죄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원회의 경고에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간 점 그리고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분이 언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면 지난 이제 보궐 교육감 선거 때 그 극우 후보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는가 하면 아니면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선거 때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트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직자라고 해도 되나 종교인이라면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듦을 어루만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정신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정강훈이가 있다면 빤스 목사 정강훈이가 있다면 부산에는 손현보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계속 멈추지 않겠다. 예,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 그러면 시민운동을 하시면 돼요. 목사를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는 곧 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계속해서 개입하겠다는 또, 거죠. 예. 재판 가겠다. 예. 이분은 끝이다로 유명한 목사죠. 뭐뭐뭐 하는 이재명은 끝이다. 그거를 이제 같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교인들이 함께 외치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서울의 정강훈은 빤스 목사, 이는 끝이다 목사. 예. 언제 끝날지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6월 지방선거에서 또 이러면 이거는 그 같은 죄를 2번 네네. 연속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LCT 비리로 들어갔던 그 이영복 전 회장. 나왔죠. 2022년 11월에. 아니 그래서 참여연대가 논평도 냈잖아요. 예, 그 이제 제대로 판결이 나지 못했고, 물론 이영복은 형을 살고 나왔지만은 공무원 전문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제 그 죄에 해당하는 엄벌을 받지 못했다고 저희가 이제 LCT의 망령이 언제든지 부산에서 다시 부활할 거라는 논평을 썼는데 저희 악담 때문인지 이영복 회장이 지금 요 그 횡령이거든요. 횡령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LCT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뭐를 하고 있냐면 또다시 나온 지 2년 만에, 2, 3년 만에 또 LCT에 관여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보를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또 뭐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이 고발을 했어요. 작년 6월에. 네. 근데 아직까지 수사의 진척이 안 보인다.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셨고 그러면 LCT의 전 회장인 이영복이 뭐를 했냐면 상가 분양에 이중계약을 해서 헐값으로 매각한다든지 그리고 상가 매각 대금을 탈세한다든지 그리고 명품 브랜드 간 유치 그러니까 그 LCT 산업시설을 턴키 방식으로 이제 분양하겠댔거든요. 근데 개별 분양하면서 거기서 오는 각종 차익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상가연합회 결성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 그리고 이제 관리업체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거 그다음에 듣고 보니 그 로얄층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를 펜트하우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시행사건데 자기가 팔았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헐값에. 그리고 이제 각종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요 이제 이영복을 상대로 고소한 측의 주장입니다. 네, 부산경찰청은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유착 의혹을 안 받기 위해서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수사를 안 합니까?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부산경찰청은 저희가 또 고발한 건도 아직 적극적으로 지금 안 수사 합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수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게 오래 걸린 사상하단선 그 땅거짐과 예.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여전히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수사 중인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꽃에서 네. 부산 지역의 그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박형준 시장은 33.6%, 전재수 현 의원은 47.9%였고요.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박형준 시장은 38.8%였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전 장관은 43.4%였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은 한 5% 차이였다면 이건 이제 한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꽃. 이번에는 14% 그러니까요. 차이로 벌어졌다는 것은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박형준 시장보다 전재수 의원의 리스크가 더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 리스크 있고 통일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박형준 시장 나는 모르겠어요. 국힘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 민생행보하면서 각 구청 구별로 지금 계속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지고 근데 있는 그렇게 만나달라는 것을 이전에
여러 이제 뭐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좀 만나고 싶다 간담회를 신청했는데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을 1인실 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 청년들을 만나달라는 게 아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1인실 해도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각종 행보를 하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죠. 만나달라는 사람은 안 만나주고, 시장은 공적인 인물이고 시민 세금으로 자기가 급여를 받고 각종 행정기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건 자유긴 하지만은 오히려 만나달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시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장경원 의원 어머니는 잘 만나던데. 거기는 이제 또 뭐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죠. 더 좋은. 근데 그걸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녔으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비판은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선거 딱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막 사회복지사, 청년 사회복지사들 만나고 한다고 우리가 그때 비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티가 난다. 어쨌든 박형준 시장은 속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네. 결단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은 한 5% 네. 격차를 내다가 1월 달에 14%. 그 국제신문이랑 중앙일보가 한 거 보면 한 그때도 12% 정도 예, 맞아요. 이렇게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있다. 뭐 그래서 2월 달 뭐 지금 2월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네. 2월 달에 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궁금한 가운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지난주에 현수막 각 구별로 다 걸었고 그리고 예, 걸었더라고요. 어제는 지역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이제 본격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어제라는 건 2월 2일을 말하죠. 2월 2일 날 우리가 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설 연휴 지난 이후에 출마 출마 선언을 선언을 할 거다. 예. 설 연휴 전이 아니고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설 언저리는 해야 되겠죠. 이제 예. 너무 늦추면 안 되니까. 자, 2월달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행정통합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이랑 대전 충남이 특별법이 발의돼 네. 있고 거기는 뭐 광역단체장 그리고 의회 다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지난주에 박한수 경남도지사랑 같이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예, 1월 28일 날 밝혔죠. 근데 요약하면 사실상 정부한 거부입니다. 안 하겠다 사실상, 이거죠? 예, 네. 정부 따라서 안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24년에 네. 경남이랑 부산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어요. 했죠. 근데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두 단체장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부안이 뭐가 문제가 있기에 안 하겠다는 건지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기사로 화된 걸로 보면 떡을 주지 말고 떡 시루를 달라. 네. 예, 그럼 뭐 대통령 통치권을 넘겨달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떡 주지 말고 떡 시루를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간담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요청했더만 어제 요청을 했어요. 대통령한테요? 예, 그런 걸 토론하자라고 어제 또 이제 요 지자체장이 모였거든요. 6명 모였잖아요. 예. 그 모인 데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을 위해서 공론화를 했어요. 공론화를 했고 그게 지금 2024년이니까 2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1년 그렇죠. 조금 더 되게 그럼 했던 통합을 거죠. 하겠다고 두 지사가 합의를 해서 공론화를 발족시켰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통합을 하면 돈을 주고 뭐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권한을 이행하는 것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건 이후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정부안을 거부할 게 아니라 수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지고 그럼 다른 시도는 다 통합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대세로 물려간대 그러면 심지어 경북도 어제 무슨 의견을 냈냐면 이게 좀 선거위 하는 거는 안 된다. 선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 빨리 가야 된다.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 근데 부산하고 경남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론화위원회를 왜 했어요? 사실 8개 권역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돌렸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시민사회도.
뭐 혹자는 공론화위원회가 시작할 때 43%의 찬성이었던 거를 54%까지 45%를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로 끌어올렸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혀 그럼 54 어쨌든 저는 거기 여론조사에 참여 안 해서 모르 54%가 찬성한다는 건 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건 행정통합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뭐 2017년부터 네. 메가시티 이야기를 예, 경남의 그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을 했고 경남의 김경수 도지사가 자기들 권한을 다 포기할 테니까 부산 중심으로 해라 하면서 메가시티를 제안했죠. 그러니까 이게 8년이라는 시간을 예. 부산이랑 경남은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날렸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규약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의회도 구성하기로 했고, 근데 그거를 2022년에 폐지를 해요, 그 규약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에 깔려서 행정통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행정통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도는 갑자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산은 2017년, 2018년부터 차근차근 규약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이 논의를 선도하면서 주장하면서 더 빨리 이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날려먹은 이 두 단체장이 이제 와서는 또 통합을 늦추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부산은 23년 3월인가에 그 규약을 폐지했잖아요. 시의회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내든 카드가 경제동맹이었어요. 네. 경제동맹 했습니까? 초강력 경제동맹에서 로드맵도 발표하고 근데 성과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또 갑자기 분위기가 행정통합으로 가니까 또 갑자기 행정통합을 하겠답니다. 수준이 더 높은. 그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했는데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경제동맹도 너무나 갑자기 밤에 발표가 됐어요. 그 기자들이 또 우르르 다른 일정하다 우르르 몰려간 거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사를 감안하면 부산이랑 경남은 17개 강력시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는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일 수 있었죠. 네.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8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러면서 지역 소멸 지수는 올라가고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이르는 게 부산시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근데 이제 와서 또 안 하겠대요. 그럼 떡시로 6대4라고 하는데 그거는 통합하고 점점점 하면 되고 그러면 어제까지는 7.5대 6, 2.5였다고 오늘 갑자기 6대4로 재정분권이 됩니까? 재정분권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려면 오히려 이런 걸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야 되죠. 물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단지 정치적인 이전에 규약 폐기하듯이 정치적인 자기 당의 성과를 못 가져가고 이재명의 성과, 민주당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99%의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제대로 참여해서 행정통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쓸데없이 그 강력단체 등 모여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이미지 이런 거 만들지 말고요. 부산 시민이랑 경남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게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박형준 시장이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로부터 강력지자체,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고 있냐면 자기가 내려놓고 지자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줘야 할 자치권과 분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뭘 줬어요. 그렇게 큰 뻥피들을 하면서도 아무 여론 수렴도 안 하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감히 정부한테 자치분권을 이야기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좀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박정준 시장한테 자치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만큼 우리한테 내놔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죠. 시민과 불통하고 있는 사람한테 맞아요. 자치권이 강화되면 근데 이제 모든 저는 일을 더 하겠습니까? 전체 방향에서 역사적인 틀 안에서 네. 시대의 흐름 추세에서 자치권과 분권을 줘야 되지만 박형준한테 줬을 때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아니, 수 있다. 저도 예. 자치분권에 동의하고요. 자치분권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네. 뭐 박형준 시장한테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2개 그리고 SMR까지 1개 더 해서 추가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AI나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안전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력 수급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신규 원전 2개와 SMR 하나를 지을 만큼의 전력이 필요한데 그럼 지금의 전력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모질라고 앞으로 이런 것들 산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2개, SMR을 1개 지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1개 더. 이렇게 신규 핵발전소를 지으면 지금 있는 이제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어떻게 폐류하고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집권 시기에 그게 도래하지 않는다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될 숙제와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을 넣을 만한 저장소를 아니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신규 핵발전소가 이야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문제냐면 공모를 받겠대요. 지역별로 네.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이거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에 떠넘기면서 지역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역 소멸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 혜택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아니에요.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 짓겠다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짓겠다 한 거다. 근데 지금 막판에 몰린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데서 돈 줄 테니까 응모하세요.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이런 게 균형 발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신규 핵발전소 2개, SMR 하나까지 다 수도권에 지어라. 네, 청와대 앞에 지으십시오. 아니면 여의도에 지어라. 네.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 그 용인 지역이랑 경기도가 지금 전력 수급이 이제 네,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예.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라도로 그 공장을 보내라는데 용인에서 절대 못 빼겠다니까 거기다 지으시면 돼요. 그렇죠. 절대 못 보낼 것 같으면. 아니 공장도 안 주겠다. 그 다음에 핵발전소도 안 주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려면 그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위험과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공장은 또 안 지어주고 도대체 지역 균형 발전 국가의 생존이 걸린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이라 안 했습니까 국가에. 그런 생존을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2월달도 이미 시작되어서 또 설이 또 끼어 있고 네네. 이래서 저희가 몇 번을 전해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그 부산의 소식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부산 따끈따끈한 부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진행하는 체인지 부산 유튜브 방송 1월 마지막 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